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준영입니다. 이런저런 오래간만에 서보는데 제가 참 10대에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였고 20대 구로공단에서 노조 위원장하고 감옥가고 30대는 선호역 전노연 만들고 40대는 노사정위원회에 있었고 50대는 하여튼 노동조합의 생생을 위해서 지하철 노조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늙은 노동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듣습니다. 근데 이게 쭉 보면은 다 노동개혁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뭐 원고를 가지고 좀 이따 읽어야 되는데 읽기 전에 실감이 안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기 들어가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전부 민주노총 자료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7, 8월까지의 주요 의제별 투쟁 그러면은 주둔비 국방비 인상 저지 그래서 이것은 국방비 삭감 9월 하반기 집중 투쟁 사드 및 전략무기 증강 반대 예월 1회 동시행동 그다음에 미군 기지 투쟁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 저지 한미 군사훈련 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핵심 집중 집회는 7월 24일 날 군사훈련 및 한미일 동맹 저지 8월 7일 날 오후에는 한미 군사훈련 저지 투쟁 8월 14일 날은 전국적 대중행동 부문 지역별 대회 중앙대회를 합니다. 8월 15일 오후 2시부터는 8월 15일 대표자들입니다. 이게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노동조건 형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미국하고 철천지 원수진 사람 계십니까? 이게 이 노동운동이라고 저는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한미 군사연습 종식 뭐 이런 거예요. 8월 15일 투쟁입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쭉 보면은 또 한미 전쟁 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노동자 자유 평화선언. 이게 노동조합의 주로 집중 활동입니다. 울산 지역 통일 선봉대. 그다음에 또 이구 없는 자주의 시대 우리 이구로. 그다음에 요새 무슨 뭐 간첩된 사건도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런 게 거기서 하는 일들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청원. 그다음에 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2의 토지개혁 투기소득 몰수 전체 주택 50% 국가소유로 주거 문제 해결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민주노총의 핵심 활동 내용들입니다. 민주노총 로고 선명하게 박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남아도는 방위비 단 한 푼도 못 준다. 강도지단은 주한미군은 나가라. 하여튼 이 철천지 원수들이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뭐냐면은 그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이라든가 다른 소기업 노동조합의 건설 현장에서 이 사용주 단종 사업주를 압박해서 타워 크레인 기사를 못 가게 하고 다른 소수 노동조합 또 다른 노동조합을 일자리에서 내쫓기 위한 회의의 지침이고 결의사항입니다. 도대체 이 노동조합이 전태일 연사처럼 풀빵을 못 사주는 망장 가장들을 해고시키고 내쫓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한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제가 소위 명색이 그래도 평생을 노동운동하면서 살았는데 노동개혁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차피 저는 원래 원고 보고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또 주대한 성격에서 꼭 읽으라 그래가지고요. 읽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떤 존경하는 어떤 김태희 교수님이라든가 제가 좀 거칠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좀 이따 김태희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논리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잘 정리해 줄 것이니까 저는 그냥 일관되게 직접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1970년 11월 청년 전태일이 대한민국에 남긴 유언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창동에서 평화시장까지 걸어서 출퇴근하며 아낀 돈으로 어린 신하들에게 풀빵을 사주었던 따뜻한 형이자 오빠였습니다. 저는 전태일 정신으로 노동운동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민주노총의 청년 전태일들이 동생들을 감싸줬던 그런 따뜻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일까요? 대전에 한원 시스템이라는 물류회사가 있는데 해직 노동자 6명이 정문해서 철야 농성 중입니다. 한 해직자 중학생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법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을 해체시켜 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중학생이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민주노총 행포가 얼마나 심하고 아버지가 해직으로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민주노총을 해체시켜달라는 청원을 했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노총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동료들의 일자리도 빼앗는 무자비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같은 노동자끼리 일자리를 뺏으면서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것은 참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강제적으로 시위 현장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신호수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7월 3일 날 민주노총 집회에 가는데 너 왜 가냐 그랬더니 토요일 날도 오라가라 하면서 하여튼 육두문자 욕을 하는 거예요. 안 가면은 일자리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민주노총 깃발 아래 노동자들이 목구멍이 포도청 때문에 학대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를 빌미로 시위 현장에도 떼약 끝에 강제 동원당하는 게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저는 1975년도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요. 서울로 상경해서 평화시장에서 봉제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장충동에 경동교회에서 야학을 다니면서 고 차한배 형님으로부터 전태정신도 배웠고 한문 배웠습니다. 그때는 근로기준법을 한문으로 써서 사용주들이 사기친다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필수 항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로공단 대우패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1985년 전두환 정권 때는 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구속이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정치투쟁이라는 구로동맹 파업에 도와서도 되었습니다. 원래 노동조합은 못 배우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공기업 다니는 사람도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 좀 대학교 수분이 계시네요. 심지어는 대학 교수들까지 노동조합 간판을 걸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 나오고 PD하고 교수하면요 노동조합 안 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약자의 무기를 자기 몸에 장신구처럼 갖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게 우리 오늘날의 노동조합의 현실입니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걸었던 일자리 상황판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일자리 만들겠다고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 어땠습니까?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이 가족 같은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게를 폐업하고 대리운전 나가거나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가거나 요새 돈 많이 준다는 택배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잃은 노동자들이 초단기 알바로 하루에 투잡하고 쓰리잡으로 생계를 연명하게 되었고 그들은 을과 을의 일자리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진실로 노동조합이 필요한 사람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의 보호가 없이도 우리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은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됩니다. 2중 3중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노동의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또 배우가 누구였습니까? 촛불혁명을 입에 달고서는 민주노총입니다. 이들은 서민을 위한다, 노동자를 위한다,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떠버립니다. 하지만 이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일들이 뭐입니까? 청년 알바들을 투잡, 쓰리잡으로
네모났을 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들은 민주노총의 전태일 정신이 실종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에는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더 많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와 이념이 존재할 뿐입니다. 민주노총의 2021년 핵심 사업은 11월 총파업으로 아까 얘기했던 11월 3일 총파업입니다. 11월 3일 총파업으로 사회 대전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핵심 사업이 총파업입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3일 총파업의 5대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첫째, 기간 산업을 국유화하라고 합니다. 쌍용자동차 그런 데도 국유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망해가는 기업도 연봉 8,600만 원입니다. 저는 60평생 연봉 8,600만 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택 50%를 국가 소유로 만들어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재난 시기에는 무조건 해고를 금지하라고 합니다. 100만 돌봄 노동자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고용해서 공무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이 10만 명 늘었고 공기업이 10만 명 늘었습니다. 그 비용이 34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 예산을 삭감하라고 합니다. 삼성의 이재용이나 현대자동차 할아버지가 와도 자기들이 사용자가 국방 예산 삭감 들어줄 수 있나요? 기업 국유화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파업의 주제를 걸고 당선된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입니다.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민주노총의 5대 핵심 과제가 조합원들의 권리 향상과 근로조건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투쟁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공격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안보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민주노총은 사회 대전환 투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새 시쳇말로 체제 전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은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 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월에는 전국 단위사업장 중심으로 도산 연습을 진행했고 소위 춘투를 한 거죠. 7월 3일 날에는 8,000명이 모여서 종로에서 불법 집회했습니다. 7월 30일에는 뭐 했습니까? 원주에서 언덕 넘어 집회를 강화해서 총파업의 불씨를 이어가는 징검다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에는 한미동맹 해체, 전쟁연습 중단이라는 구호로 또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 게릴라전도 이처럼 치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투쟁을 준비하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의 궤적을 보면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누구냐? 양경수 위원장은 이석기 석방투쟁 공동대표였습니다. 이석기는 누굽니까? 내란 선동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해서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그 유명한 주사파 경기 동부연합의 대빵이었습니다. 그 양경수 위원장이 바로 경기 동부연합의 일원이었던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지난 5월 여의도에서 4,000명이 모여서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 위원장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북한 대성산 혁명 10사람에 50여 명을 끌고 참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간 알기로는 이분은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하다가 그만두고 충청도, 천안 등 충청도 내려가서 5년간 절치부심을 해서 하여튼 택배 노조를 만들어서 요번에 지난 5월 택배 노동자 어떤 투쟁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고 그들이 하여튼 열심히 절치부심을 했던 건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령들에 대해서 묵념했잖아요. 그들이 혁명 10사람에서 참배한 것은 도대체 어떤 묵념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의 다짐을 했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11월 3일날 총파업을 통해서 사회 대전환을 하고 민주노총 공공연하게 문제는 갚아라. 그리고 향후 정치 일정과 결합해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결합하겠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로드맵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노총 조합원은 대부분 상위 10% 이내에 잘 먹고 잘 사는 노동자들입니다. 민주노총의 핵심 노동자원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자동차 연봉 1억 원입니다. MBC노조, KBS노조 이런 방송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조 선생님들 교사 되려면 100대 1입니다. 요새 맨날 방학이 어서 아주 좋습니다. 공무원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철도, 지하철 종사자들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이고 직장입니다. KBS는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보직 없는 역도 연봉자가 직원의 15%에 이른다고 합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노총에 소속된 대부분의 조합원 연봉은 6천에서 8천만 원을 넘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299만 원 정도라는데 이거에 비하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2배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왜 기업과 정부가 주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기업을 적대시하고 대한민국 체제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까? 그것도 압도적으로 정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민주노총이 지켜주는 기득권 때문에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다른 경제체제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저마다의 하여튼 여러가지 우창한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민주노총은 비겁하고 불량스럽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생각하는 노동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념화된 이념으로 입으로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자본주의가 주는 온갖 혜택은 다 누리는 수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우리 영화 한번 보셔도 내부자들 그렇습니다. 대기업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재벌해체 주장하는 그들이 악의 축이라고 주장하는 그 재벌의 내부자들입니다. 공범입니다. 그래놓고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올해 단체 협약을 현대자동차가 마쳤습니다. 현대자동차 조합원은 올해 임금 성과급 기준으로 임금 위에 1,806만 원을 성과급으로 더 받습니다. 현대차 평균 연봉이 9,500만 원이 넘습니다. 성과급으로 1,806만 원을 더 받습니다. 청년 알바생들이 1년에 투잡, 쓰리잡에서 1,800만 원 못 봅니다. 누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입니까? 투잡, 쓰리잡을 하는 1,800만 원 더 벌기보다는 청년들이 약자입니까? 현대자동차 단협에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조합원이 산재당하면 그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현대자동차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임금이 이렇게 높아도 주택자금 1억 원 또 지원해줍니다. 전세자금 5천만 원 지원해줍니다. 외조부모 연차 경조사 휴가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자동차의 대한민국의 복지입니다. 그에 비하면 여기에서 2차, 3차 협력업사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선걸과 불가촉 천민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외치는 재벌해체, 국방이사과, 한미동맹 해체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침묵으로 동조하는 게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동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한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왜 노동개혁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밀리고 밀린 해묵은 숫자가 됐습니까? 바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이 좋은 직장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2015년도에 사실상 노사정의 합의문만 잘 발전되었어도 우리나라 사회는 좀 더 한 단계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노사정 합의문을 휴지 조각으로 맺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이고 지금 정당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남대 정당들입니다.
노동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오랜 지인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개혁이 없으면 27살 먹은 제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노동개혁 많은 주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했지만 저는 근로기준법을 없애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수정하다 보니 누더기 근로기준법이 되었고 이제는 근로기준법 형틀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노동조합을 할 때는 노조가 강해야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시장에서 일할 때 경동교회 야학에서 한문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 한문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주면 우리는 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대부분이 대학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공장은 큰 공장으로 발전하고 망해서 사라지는 기업이 생기고 새로 생기는 기업이 보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을 만들어준 제품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제 생각을 대우패럴 노조위원장 시절에 멈추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조가 있고 기업이 노동자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기업은 노동자들의 생명길이고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기업 안보국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직접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 생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기업들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와 일자리를 만들어준 기업 대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주대로 기업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은 미국에 가서 급사도 하고 그 부인은 마녀가 됐습니다. 그 딸들도 조리돌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범죄자부터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되면 285개 경제법령에 의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더구나 처벌 항목이 2657개나 된다고 하니 누가 무서워서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대 후반부터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0이 넘었습니다. 하여튼 늙은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면 이 자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953년도에 탄생한 근로기준법은 2021년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 불편한 옷에 불과합니다. 60이 넘는 제가 20살 때 입었던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처럼 박물관에 있어야 될 근로기준법을 지금은 연구자, 기술자, 서비스업자, 프리랜서, 알바생, 특수고용인 등 수많은 직업군과 산업 현장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것은 현행의 근로기준법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근로계약 기본법 형태의 새로운 법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동등하게 계약 조건을 합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이 기업보다 결코 약한 집단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사용주를 감시하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노동조합이 꼭 재벌편을 들은 거 아닙니다만 이재용 회장도 내일 모레 나온다니까 참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장 청구를 했다는데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85개 경제법령에 2657개 형사처벌 항목이 감시되고 있는 것이 현재 기업이고 사용 중입니다. 그런 반면에 노동조합을 감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소불위의 민주노총
탄생했고 기업이나 일반 근로자들에게 갑질하는 횡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횡포는 무수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사용주를 압박해 힘없는 노동조합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업장에서 다른 노조를 폭력으로 몰아내 일자리를 독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전의 한운 시스템에서 해고당한 6명의 노동자들이나 집회에 동원되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피해자들입니다.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1970년대도 없었던 일입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낙육강식의 노동 현장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과 청년 세대들이 될 것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주가 동등해야 하고 민주노총과 다른 소수 노동조합이 동등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법을 만들어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민주노총의 갑질과 횡포를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개혁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제 삶의 체험이고 결론입니다. 하여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발제 말씀이었습니다.